우리 영철님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어. 알고 보니까 유머 감각도 있고 잔망스럽고. 근데 약간 개구진 소년 같은 느낌이죠. 영철이 나이를 말하니까 애기잖아? 잠깐만. 92년생. 옥순 씨가 88년생이지. 4살 차이. 4살 차이면 좀 차이가 크긴 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는 7년 경력이고, 이건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죠. 어쨌건 나라를 대표하는 능력자니까.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연애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어쨌든 국가대표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 관리가 대단한 사람일 텐데 그렇게 자기 관리가 대단한 사람이면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식을 국가대표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철님이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재밌는 성격인 거는 맞겠지만 기본 생활 패턴에서는 본인이 배려 받아야 되는 것도 맞거든. 은퇴를 하고 나면 조금 더 나으려나? 은퇴 전까지는 데이트나 이런 것은 영철님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철님과 순자님은 상당히 만나는 게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려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엄청 배려받고 컸을 거야. 집안에서 예체능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어쨌건 성공했잖아요. 뭐랄까 그 국가대표니까 굉장히 성공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성공한 한 사람 예체능에서 성공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조금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투자 모르겠어요. 유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예체능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철님과 순자님이 나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물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순자님은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움직여 주는 게 또 순자님은 또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식을 해도 이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장소를 골라주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영철은 채식에 해당하는 곳을 고르고 자기 음식은 또 자기가 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영철님과 순자님은 참 어려워지겠다. 이건 뭐 장거리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철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뒷바라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배려하면서 만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영철은 동탄에 자가도 있고 현재는 뭐 세입자가 거주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영식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석사까지 땄고 본인 이제 딱 유도 선수 이러면 왠지 지적인 역량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심도 이런 식으로 잠재웠죠. 은퇴 후 준비하는 거고 외적인 이상형이 있지만 저 외적인 이상형보다 영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 내적인 부분을 처음에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지금 옥순과 순자를 번갈아 비추는 것이 이후에 영철 마음속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암시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포용력. 식단 제한 물어보는데 이 순자님의 채식에 대해서도 영숙님이 궁금했었는데 영철의 식단도 궁금해하네요. 영숙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군요. 영숙 대주눈이 안 좋다고 할까? 영숙 씨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대조군이 있어야 돼. 영숙이 약간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의 어떤 대조군이 아닌가. 그냥 일반적이고 무던한 사람을 가운데 넣고 나머지 여자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개성이 넘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넘치는 분들을 배치를 하는. 근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뭐 너드 특집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건 호뚜라미도 있고 서툰 사람도 있고 외모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조금 서툰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오히려 만약 이번에 남자분들이 너드 특집으로 모인 게 아니고 평범한 분들이었다면 영숙님은 인기가 많았을 거야. 근데 이번에 또 너드 특집이라고 말로 그렇게 포장돼 있지만 그 작은 별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작은 별이라고 본인을 묘사하는 사람이라거나 외모만 보고 그냥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영숙님이 상대적으로 이런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이 오히려 이제 빛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앞으로 정숙 씨도 활약이 순자 옥수는 이번에 상당히 흥미로운 행보를 보여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영숙님하고 순자님 데이트 영철님하고 나가니까 이게 만약 영숙님이 아니고 그냥 다른 순자님하고 뭐 비슷한 캐릭터가 나왔으면 순자님의 행동들이 그렇게 딱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영숙님이 그 대조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님의 어떤 행동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지. 순자님하고 영철님 둘이서만 데이트 나갔으면 영철님이 되게 적극적이구나 정도로만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영숙님이 배치되니까 벌써 그 대조군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먹는 거는 제약이 없고 근데 영숙은 확실히 식단에 제한이 많은 편인지 이러면 먹는 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영숙 보면은 지금 뭐 골프도 좋아하고 도자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필라테스였나요?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호기심 많은 지금 딱 갓 30 됐으니까 그런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마 맛집도 좋아할 텐데 그런데 첫 데이트에서 빠가사리탕을 먹었잖아요. 영철에게도 순자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지금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젊은 친구인데 빠가사리를 그냥 먹는 거는 제약이 없고 지금 영철은 유지가 목표다 보니까 증량을 한 상태지. 그래서 여기서 순자님은 영철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죠. 관심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자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은 고기를 통해서 섭취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물론 뭐 콩단백질도 있고 전부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먹고 뭐 하루에 5번 이렇게 먹냐. 근데 이제 지금은 일반식에 좀 많이 먹는 정도. 이제 순자 씨는 이게 걱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철님이 뭐 국가대표고 또 시합 나가고 또 이러는 상황이면 말 그대로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녀야 돼. 그 증량에 맞는 이 사람 근손실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또 막 콩밥이랑 고구마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간식으로 싸가지고 오늘 뭐 했어? 막 거의 이 정도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국가대표다 그러면. 근데 지금 순자님은 그게 안 되지. 그 자기 채식할 것도 안 싸고 다니는데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영철님이 은퇴하기 전에는 연애로만 보면 확실히 서로가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이 없는 거는 그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취미가 없어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런 건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옥수는 데이트 할 수 있느냐, 시간은 어떠냐, 뭐 식단에 있어서 걱정은 없으니까 옥수님은 시간이 이제 걱정되는 거지. 근데 시간도 제약이 있어. 저녁 10시까지 숙소 생활, 규율이 있는 숙소 생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규율이 있다고 하면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구나 정도로 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이동에 제약이 없다는 걸 보면 주말에는 통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평일에는 통금이 있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 이후에는 체육관 사업. 그래서 지역에는 제약이 없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쵸? 영철님은 이제는 제 2의 삶을 또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고, 저 생활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겠죠. 광수 92년생 32, 옥순과는 4살 차이, 그리고 영숙이 94년생, 영숙 씨가 30살이니까 그러니까 광수 씨가 되게 어린 편이네. 이번에 전체 출연자들 중에서도. 거주지는 서울 동작구고 과학고 졸업해서 연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정숙 씨가 가방끈을 부러워하네요. 가방끈이 긴 건 아닌데. 그러다 행시 토목직 시험을 보게 됐고 2017년 토목직 5급 수석 합격.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드리자면 행정고시가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행정고시가 3가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5급 직위를 달 수 있는 게 바로 5급을 다는 이게 원래 관이잖아. 사무관. 이렇게 해서 그게 5급 직위를 할 수 있는 게 행정고시 그리고 기술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5급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이 장례를 치를 때부터 일단 이름이 달라. 평생 일을 해도 관을 못 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9급부터 입직을 하면 5급까지 못 올라가고 끝나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되는데 관을 달면 관 부관신이, 사무관 부관신이 이래서 아예 그냥 장례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명예를 느끼는 거죠. 이 5급이라는 게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직업인 거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9급부터 6급 이런 분들도 관을 이름을 이제 붙여주기는 한대요. 붙여주는 걸로 뭐 주무관, 실무관, 조사관 이렇게 이제 붙이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가 있잖아요. 행정고시는 200명보다 더 많이 뽑는데 지금 광수가 붙은 건 행정고시가 아닌 거야. 정확히 따지면. 기술 분야에 특기된 기술고시야. 근데 이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랑 합쳐졌어.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이제 광수가 행정고시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서 수석이구나. 그게 아니고 행정고시, 기술고시가 있고 기술고시 안에도 토목직, 무슨 직이 있어. 그래서 토목직 5급 수석 합격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박스오피스 1위 이건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는 박스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오피스 1위인데 코미디 분야, 코미디 영화 박스오피스 1위랑 전체 영화 박스오피스 1위는 조금 다르긴 하지. 아니 근데 광수님이 대단한 거죠. 붙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야. 그 합격한 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건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다. 일단 그 기술고시가 이 행정고시로 포함되다 보니까 이걸 다 행정고시라고 부르긴 하는데 행정고시 전체 1등과 이 기술고시 파트 1등과
기술고시 안에서 또 토목직 1등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확히는 그 중에서 뭐의 수석인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기술고시는 인원이 작으니까 힘들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석이라는 게 살짝 그런 이번 주 오늘 개봉한 영화 중 코미디 분야 1위 약간 이런 느낌, 살짝 있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5급이 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근데 기술고시에는 공업, 토목, 통신, 뭐 전산 이런 것들 여러 직렬이 있으니까 이 기술고시를 뽑는 게 한 40 몇 명인데 그 40 몇 명이 그 안에서도 또 공업, 통신, 토목 이렇게 나뉘니까 그 안에서 토목 직렬은 10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거에서 수석인 거랑 전체 행정고시 막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1등인 거랑은 조금 느낌이 살짝 다르다. 살짝 다른데 대충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엄청 대단한 거지. 아니 무슨 말을 하려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광수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려고 광수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고시 출신의 여성분들 중에는 이제 기술고시 분들하고는 조금 이게 소개팅을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다. 그쪽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이렇게 행시 출신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정보를 좀 얻다 보니까 그런 또 그 내부적인 문화가 또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 토목직이나 이쪽 기술 쪽 분들은 3급까지 올라가야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기획이 되고 이 5급에서는 이 맡을 수 있는 업무가 조금 한정적이라고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수원에서나 이런 게 막 전체 행정수석인데 연수원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행시 출신들은 그 이 고시 출신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 근데 이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해왔던 게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1등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뒤처진 게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4급이 되고 과장직이 받고 그렇게 돼서 이제 3급이 돼야 이제 모든 분야 일을 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광수가 대단한데 이제 광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수님이 능력자인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광수님의 자기소개가 워낙 이게 빛이 나다 보니까 살짝 이 눈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봐야지 너무 빛나서 못 보겠어. 광수님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보를 이게 광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아니고 그냥 행시 출신 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정리를 한 게 나도 이제 이거를 알면 나중에 이제 이런 행시 출신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공무원 조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저도 일종의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목직은 특이한 게 갈 수 있는 부처가 많지는 않대요. 이게 행정고시 합격자들 중에서 이게 부처에서 요청을 해야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청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대. 왜냐면 5급을 요청을 해버리면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사람은 진급을 못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 다 뽑아갈 수가 없는 거야. 다 뽑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은 곳의 TO가 내가 5급으로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좋은 곳의 TO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적게 나는 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토목직에서 가장 원하는 곳은 국토부 쪽인데 국토부로 그러니까 5급이 됐다고 해서 국토부로 다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자리가 다 차서 지원을 못 하거나 그 부처에서 신청한 수가 적으면 그 등수에 못 들면 못 가고 그런 또 제약이 있고요. 이게 내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넣어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분석할 때 우리가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 거지. 수석이어도 연수원에서의 성적이나 이런 것이 뭐 상대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분들이 어쨌건 다 천재들이 온 건데 그 안에서도 다시 또 쉽게 엎치락뒤치락 될 거고. 근데 뭐 광수님이랑 별 차이 안 나는 뭐 그런 사람들이면 이게 엎치락뒤치락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치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고. 어쨌건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배치 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관으로 가면은 일단 5급이니까 9급에서 어떤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막 입직하면 뭐 연설문 대행, 연설문 쓰기, 뭐 갑자기 뭐 급하게 통번역하기, 통역하는 거 그런 일들을 갑자기 맡아요. 약간 군대 같지. 군대에서 그냥 유명한 얘기인데 자 미술 전공한 사람 자 손 들면 뭐예요? 운동장에다가 선 긋잖아.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가지고 어떤 그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막 그럴 줄 알고 큰 부품 꿈을 안고 내 팀이 꾸려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가 정책을 할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연설문 쓰고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면 실은 굉장히 천재적으로 항상 앞장서서 1등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 있겠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시켜주기만 하면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겠지만 그 부품 꿈을 안고 그 국가고시를 통과한 그것도 자기 분야에서 1등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연설문 너무 훌륭한 건데 그게 내 이름이 안 올라가잖아. 연설문 작성 누구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상관없어. 나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이 고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랑 이 우리 마을의 자랑인 입장이 됐고 거기서 튀고 싶은 예를 들어서 광수님은 머리 염색도 하고 그렇게 멋진 자신이 어떤 이렇게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남의 연설문을 써줬을 때 자기 이름이 안 올라가. 그것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연설문 쓰는 거 너무 중요하죠. 실은 굉장한 필력이 필요해. 난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도 연설문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있어서 종종 그분한테 이제 글도 부탁하고 되게 그분의 글을 보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광수님 같은 성격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자괴감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연설문을 쓰고 그거를 해가지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잘했어 끝 이게 아니야. 가가지고 5급이 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거를 보고서 작성했지? 그거를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하고 실장한테 보고하고 차관 장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쓴 게 어느 순간 다 바뀌어 있어. 다 달라. 다 다르게 바뀌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실장 올라갔을 때 야 이거 정치적으로 이게 이 말 쓰면 되냐? 다시 써. 또 다시 써야 돼.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꾸고 또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광수님 같은 성격에서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였겠나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광수가 과연 그럴 수 있는 분일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의 캐릭터를 앞으로 봐야겠지만 굉장히 개성적이고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스타트업에서 또 CEO 레벨로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있고 튀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뭔가 발굴하고 이런 의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조직에서 과연 버틸 수 있었겠나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급이 되기 전에는 행정고시가 되기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거를 이제 행정에서는 품의제, 회사에서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회사에서도 있지만 고시 출신의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기대감이 크고 또 그 조직은 굉장히 그 품위제가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겪는 충돌이 더 심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사무관이 아무리 천재여도 또 그리고 아무리 창의적이라도 과장이 야 그거 바꿔 그러면 끝이야. 뭐 없는 거야. 없어. 그 자기 의견이 위로 안 올라가는 거야. 사회생활은 다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걸 다시 국장이 살릴 수도 있지만 이미 없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9급에서부터 올라온 사무관하고 그냥 사무관하고는 일단 이 조직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다 다른 거야. 직급은 높은데 실무 경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에 붙으면 정말 천하를 다 가진 것 같대요. 그럴 것 같잖아요. 붙으신 분이 하실 말씀이지만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점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고 하찮은 일도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될 때도 많다는 거지. 뭐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세팅하는 그런 일을 할 줄 알고 왔는데 거리가 넘은 거야. 그리고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세팅하는 일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한다는 거야. 행정고시 영역에 있던 사무관들이 해. 똑같이 5급이어도 정부 주요 정책 세팅은 기술 쪽 보다는 행식 쪽 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기술적인 거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분이면 성격적으로 잘 맞는데 내가 어떤 조직의 중심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중심이 없다는 걸 한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청 같이 그런 임시 조직에 배정돼서 거의 모두가 이제 파견 직원이고 고시 출신이 아닌 상사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하는 걸 바라보는 것도 많지 않겠지. 공무원 조직에서 막 그 평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5급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상사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태도와 이런 것과 지금 조금 튄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넘치는 그리고 머리도 비상한 그런 5급 광수와는 아무래도 일하는 그런 식견이나 방법이 안 맞았을 수 있다. 이건 그냥 다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수님 같은 이런 사무관은 좀 일에서 어떤 중심 플레이어가 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이름에 또 이름이 안 실려. 누구의 뭐 연설문에도 이름이 안 실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히든 플레이어가 되는 거지. 숨겨져 버리는 거지. 광수님 같이 항상 초엘리트로 우리 엄마는 특별하고 나도 특별하고 나는 항상 어디서 튀지만 그 튀는 거 이상으로 더 능력자로 초엘리트로 살아오다가 자기 이름도 안 실리고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냥 짬만 먹었다고 저기서 갑질하는 것 같고, 물론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순 같은 성격의 사람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수 있지. 예, 그런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이제 세종의 청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사무관 때 많이 이직을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외부에서 유혹의 손길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직을 하는 이유가 세종으로 가면은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직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들은, 보통의 사무관들, 광수님을 떠나서 보통의 사무관들은 처음에 배우는 게 어린 나이에 상사가 되기 때문에 부하 직원 무섭다는 거를 먼저 배우고 시작한대요. 부하라도 부하 취급할 수 없고, 지금 그분들이 나이도 많고 자기가 경력도 딸리니까 전략적 동맹을 잘 맺어야 되는 거야. 자기 경력 과시하거나 이렇게 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은 어울리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게 살아왔어도 잘난 거 감추고, 아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상사한테, 아유 우리 상사님 훨씬 낮아 계급이. 근데 이제 짬이 많은 거지. 그래서 아유 네, 뭐 하면서 이렇게 깍듯이 모셔야 되잖아. 어쨌건 근데 그게 성격상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자기 경력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특별함을 내세우려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울리는 게 더 어렵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특히나 또 토목직이나 이런 기능직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능력은 훨씬 뛰어나긴 했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이 충돌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의전이나 통역 의전 이런 것도 갑자기 뭐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체계가 확실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진짜 개념 없으면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설로 들었어. 전설로 뭐 주임원사한테 반말했다가 대대장한테 군장 돌았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보진 못했고, 근데 보통 소위들은 주임원사나 상사한테 깍듯이 하죠. 근데 또 깍듯이 한다고 무시하는 주임원사들은 없죠. 그리고 이게 또 사무관의 삶이 아무도 안 알려준대. 뭐 누가 이렇게 알려주고 따로 이렇게 집체교육 시간 뭐 이런 거 없대. 뭐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안 알려주고, 왜냐면 다 똑똑한 놈들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가 봐요. 높은 직위를 받는 대신에 그만큼 이제 조직에 갚아야 될 게 많은 거지. 지방자치단체나 새만금청 이런 데는 중앙부처보다 고시 출신이 별로 없대요. 여러 조직에서 좀 파견받은 패치 조직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는 고시 사무관이 더 힘들대. 애초에 다 쪼각쪼각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끈끈하게 올라가는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은 그냥 은따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쪼각쪼각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눈치껏 행동 못하는 애들은 그냥 도태시키고 알아서 그냥 잘하는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더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패치 조직이다 보니까 기획 업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또 실무, 기획이 아닌 뭐 회계나 문서 수발이나 이런 쪽으로 실무가 주된 업무면 사무관은 딱히 쓸모가 없고, 왜냐면 고시 사무관보다 아무리 고시를 했어도 실무 오래 한 6, 7급이 실무 쪽은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이제 어쨌든 행시와 기술직의 차이가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기술직에서도 지금 보면은 국토부로 가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게 왜 성격과 안 맞았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이제 광수님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런 또 패치 조직이기 때문에 광수님의 성격상 잘 못 어울렸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또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 고시 쪽은 또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 행시 쪽은 법이나 이런 거를 기반해서 고시에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이 많아서 이런 법 쪽이나 이런 쪽에 더 빨리 적응해. 그러다 보니까 광수가 정말 초엘리트로 살아왔는데 그런 지식에는 약한 거야.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항상 1등했던 사람이 그런 1등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근데 이 정도 지식은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두면 앞으로 다른 분들을 이해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이 5급 수석 합격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수석 합격이라는 거를 딱 내세우고 부연 설명이 없는 걸 보면 광수님은 돋보이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본인은 평범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돋보이고 싶은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배경 설명하고 겹쳐서 생각해봐요. 그게 왜 힘들었을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쭉 나눴던 지식과 지금 방금 이런 광수가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고 딱 수석 합격으로 박아버린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마치 광고 문구 같지. 광수는 최소한 이 내가 나를 어떤 내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적당히 겸손하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런 것들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슬슬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목직으로 영식님은 8급이다 보니까 바로 또 비교가 돼버려. 이게 실은 아까 그 부분도 있었는데 그 직급과 직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영식은 이제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다들 놀랐고, 근데 생각보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공무원 생활. 왜 순탄치 않았을지,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조직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작년 연말 5급 공무원을 그만두고 스타트업 CEO, 최고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최고 운영 책임자란 말이야. 그러면 운영 책임자라면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운영 방식이 이 조직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서 봤듯이 나는 수석 합격이다. 토목직 중에서일지라도 그걸 그냥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앞에 나서고 내가 생각하는 게 구현되는, 나의 창의력 혹은 내 생각이 구현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5급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만족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근데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광수 씨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남 앞에서 나서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5급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훈련된 결과고 실제로 광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돋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자주적으로 그거를 구축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런 것과 지금 이런 거를 종합해서 그런 거를 가설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아까 그 공무원 조직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없으면 이런 가설이 너 뒤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와. 스타트업이면 뭐 서로 역할 나누고 말고 할 건 또 없지. 뭐 서로 다 하는 거지. 사업 방향 설정부터 마케팅까지 총괄. 지금 나눔솔로 출연이 마케팅 하시는 중 아니에요? 이게 마케팅 중이잖아.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고시 준비하는데 돈, 시간, 노력이 아깝지 않았을까? 아까웠겠지만 그 조직 내에서 녹아들지 못하거나 거기서 만족감을 못 느끼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게 뭐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라고 생각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상형은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력이 넓은 분, 다름을 이해하고 광수는 실은 남다른 사람인데 그거를 숨기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건 본인의 본성을 바꾼다기보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솔로 나라 안에서는 본인이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광수는 본인이 돋보이고 그런 거를 버리고 딱 그거를 극복한 사람은 아니지. 그렇다면 광수는 주인공이 돼야 돼. 광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광수를 돋보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좀 포용력이 넓은 사람은 광수의 어떤 튀는 부분, 특이한 부분을 또 엄마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광수 씨가 굉장히 겸손하고 조용조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가 광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뭐 광수의 본 모습이 나쁘냐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광수 씨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5급 공무원하고 스타트업 뭐 CEO 중에 뭐 어느 게 나은 직업입니까? 모르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인 거지. 그 사람이 그냥 다른 거지. 그런 것처럼 광수는 그냥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세상에 사람이 100명이 있고 제 에너지가 100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1을 쏟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10명에게 10씩 쏟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광수의 또 하나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 말은 10명에게 10씩 쏟는다는 얘기는 뭐야? 90명에게 0을 쏟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할 거다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수에게만 내가 인정받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조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생각일 수 있죠. 왜냐면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고 평판을 뭐 친하지 않더라도 두루두루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뭐 소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그렇게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야. 사기업의 대표라고 쳐. 그러면 임원들만 알아주면 그만이야. 조직 뭐 사내에서 직원들이 우리 사장 개새끼라고 욕을 해도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근데 이건 얘기가 좀 다르단 말이야. 90명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그거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냐. 계속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거는 그냥 성향의 차이예요. 광수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돋보이고 싶은 사람이야. 돋보이고 싶은 사람은 100명에게 일씩 안 주지. 나를 돋보이는데 도움을 주는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광수가 돋보이는데 도움을 안 주거나 광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면서 괜히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그 공무원 조직 같은 곳에서는 살아남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패치 조직에서는 더더욱 힘들었겠지. 패치 조직 같은 데는 어때요? 서로가 다 용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100명이면 100명한테 일씩 줘야 돼. 아유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이번에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부탁 좀 뭐 회식해도 가서 이렇게 얼굴도 트고 뭐 거기서 IT면 아유 IT 그쪽이 힘든데 하면서 같이 막 누구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루두루 친해지면은 정말 살아남기가 좋아요. 왜냐면 지금 거기에서 이게
짬밥으로 싸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친해지고,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안 해도 사람들이랑 어쨌든 대충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그렇게 굴러온 짬밥 높은 사람들이랑 또 패치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광수님은 100명 아니고 10명한테만 지금 씹식 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명에게 제 100을 다 주고 싶다. 근데 이런 마인드는 가족이나 연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겸직금지 위반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직에서 그냥 겸직금지인데 겸직했네? 나가.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분명히 생존의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만약 그래서 그게 무조건 100% 이유다라기보다는 그 조직에서 녹아들지 못했던 것, 그리고 광수의 선택 같은 것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뭐 모르는 일이죠. 어떤 조직이든 룰대로 바로바로 적용돼서 가지는 않거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격적인 이런 거를 또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이런 배경과 지금 광수의 특성을 조합해서 이제 보자는 거지.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새로 배운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다들 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제 100을 바칠 만한 한 명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솔로나라 입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잘하겠다. 이런 성격의 사람도 또 매력 있죠. 그래서 갑자기 IQ를 물어봐. 본인은 해도 안 됐나? 자, IQ는 대략 고1 때 140 언저리였고, 그리고 영식의 눈이 동경의 눈빛으로 그냥, 고시는 뭐 시험 2번 만에 합격을 했고,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아예 없진 않겠지. 삶에서 어떤 선택이니까. 완벽한 본인의 서툰 점이나 단점을 말하자면, 지금 이게 광수 씨가 자기 어필을 굉장히 잘했어. 이게 5급, 수석, 100 이런 것들이 그 단어가 사람들 머리에 꽂히게 지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광수는 5급, 수석, 5급을 수석한 사람이 지금 C레벨로 있네? 그러면 5급 수석보다도 더 대단한 기업에 가서 능력을 펼치고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100의 노력을 쏟는,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사랑이 우선순위인 사람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다른 계열이지, 다른 계열. 그리고 완벽한 본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물론 근데 광수님이 완벽하죠. 그래서 살면서 평범하다 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수님의 소개와 의상 이런 말투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안 평범하지. 실은 되게 특이하고 돋보임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여기 과거 사진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악어 진짜 악어죠.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 지역 여행 갈 때는 그 지역에 맞추는 색깔을 하는 건가요? 영식이 바로 선배님이라고 말한 게 광수한테는 사회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여성 출연자한테는 마이너스지. 그치? 영식이 마이너스. 벌써 그 안에서 등급이 나뉘잖아요. 머릿속으로 봐도 벌써 5, 8이라는 숫자로 급이 나뉘는데 거기서 선배님 잃어버리면 지금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냥 또 선배님 그러면 벌써 자기를 낮춘단 말이야. 이 작은 별이야 결국 또. 저것도 작은 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식은 기본적으로 저게 너무 세. 자기를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강박도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광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강박이 존재하는데 자기가 특별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찍혀 눌리는 경험을 했을 거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이지. 살고 싶다라는 거는 강박이 아니라 그거는 희망이고 의지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고 의지인데 뒤에 강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강박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다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문장을 재해석해보면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지. 그러면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언제 생겼을까? 5급 공무원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 그래서 그때 그게 몸에 배려고 한 거죠. 그렇게 강박적으로 노력을 한 거지. 그러면 광수의 본질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실제로는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평범하지 않고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솔직히 이 말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광수는 나이 먹으면서 점차 강해져가는 나란 사람에 대한 고민. 본인이 물론 뭐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로 해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게 됐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서의 대우는 그렇지 않지. 거기 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또 자신을 낮춰가지고 또 그런 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깍듯이 하면서 막 배워가는 것들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충격이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광수의 자기소개를 듣고 여자친구 학력이 중요한가요? 근데 그렇지 않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질문들이 막 쏟아져. 근데 이제 막 쏟아지는 이유는 정숙님이 광수에게 관심이 많고, 정숙님이 또 굉장히 당돌한 성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문대 뭐 IQ 뭐 다양한 질문들이 오지만 뭐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광수가 자기소개도 굉장히
자신을 돋보이게. 그러면서도 일부러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 PR은 훌륭한 PR인 거지. 거리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절에 장거리 연애 해봤다. 결혼은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어서 언제든. 마음의 준비라는 게 살짝 걸리네요. 결혼을 마음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는 몇 명 낳고 싶냐라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 말고 물질적인 준비도 돼 있나요? 근데 질문이 두 개가 동시에 빠박 들어왔는데 광수가 순차적으로 대답해줘. 이런 것도 확실히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우선 자녀 계획은 일단 한 명.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은 아직이라 같이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살짝 추상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은 상대 머릿속에 단어로 꽂아버릴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화술강좌에서도 하는 훈련인데요. 상대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꽂아놓고 나올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거든요. 그런 거는 그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하고 앞부분에 배치하고 그 단어로 초반에 어떤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서 조금 불리한 쪽은 살짝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걸 훈련하는데, 광수님 지금 그런 식이죠. 영식님은 어땠죠? 영식님 자기소개하고 남은 단어가 뭐 있어요? 8급 공무원, 월세,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광수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석 준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벌써 지금 다르죠. 실제로 내가 봤을 때 광수님도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영식님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훌륭하시겠지만 모르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영식 뭐 남았어 지금? 월세 말고 뭐 남았어? 뭐 이렇게 자산 관리 뭐 따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 뭐 큰 돈 아니라잖아. 뭐 큰 돈은 적은 돈? 막 이 정도니까. 벌써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거지. 영식하면 작은 별 월세 이거밖에 지금 안 나온단 말이야. 건강한 정신, 술 좋아하는 거 맨날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에 막. 정숙님도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좀 지기 싫어하는 성격. 저게 그 7년을 새마을 금고 일하면서 본인이 혼자 일할 땐 괜찮은데 팀장급으로 올라왔을 때 아마 힘들었을 거야. 리더가 됐을 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조금 숨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지기 싫어하고 돋보여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정숙님은 물론 장난스러워. 저게 직원일 땐 귀여워. 근데 관리자일 땐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숙님이 그런 부분은 야 이럴 거면 그냥 나가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아예 리더가 돼버리면 되는데, 이제 팀장급이면 아래에서 치고 위에서 찍어 눌리니까. 뭐냐면 내가 밑에 있을 때는 그냥 내만 그냥 고개만 들이밀면 그만인데 중간으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힘들어지지. 그래서 뭐 술은 많이 먹어도 상관없지만 저만 쓰러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영식님은 여기에서 벌써 이 표정을 보면 이게 뒤에 눈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얼떨떨하고, 취미는 노래 부르기. 그러면서 노래를 취미 안 물어보면 어쩔 뻔했어. 근데 노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겠지. 그러니까 맞아. 8급이 뭘 못나냐. 솔직히 영식이면 그 나이 때 이제 갓 30 된 한국 청년치고 괜찮아. 많이 괜찮은 청년인데 저 자신감이 문제야. 이게 뭐 없어도 그냥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갖고 있어야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광수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조금 지루하셨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이제 같이 하면 나중에 또 어떤 새로운 직업군이 나오면 그 직업군 관련해서 뭐 저도 공부하고, 혹시라도 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또 정보를 주시면 제가 또 그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늘처럼 또 지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후배 특집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영수가 수의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의사시니까 나이가 90년생. 90년생이면 굉장히 젊은 편이죠. 34살. 직업은 대동물 수의사. 그리고 젖소 번식 그런 수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럭키세븐 행운도 받아가라고 이런 일련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나 보죠. 모두 용인에 있지만 한 30여 군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국의 일터. 이게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보기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수요 공급 법칙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실속 있는 수의사일 것 같거든요. 실제 이쪽 업에 계신 분들, 대동물 수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아직 못 만나봐가지고. 그래서 전국의 일터고 횟수로 5년차. 근데 이제 상철 님도 연애도 오래 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이런 거는 오케이인데, 약간 그 엄청나게 세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직접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20대 때 직접 경험을 위해서 책을 아예 안 보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상철님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해할 때 이거를 이제 기억해 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책을 본다고 해서 직접 경험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철님이 도 아니면 모 성격인가? 아니면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걸 못 보는 성격인가? 그런 일단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뭐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아니면 그냥 책을 싫어하는데 저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사람인가? 그냥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상철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님의 저 직접 경험이라는 게 좀 상철님의 어떤 고집적인 면 아니면 도 아니면 모인 성격 아니면 자기 포장 어떤 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거랑 접목이 되면서 상철님 어떤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할 시간에 내가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하자. 직접 경험을 하러 나가는 중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약간의 선민의식 있을 수 있죠. 개똥쳐라. 개똥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간접 경험할 시간에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하자 하고 나오는 게 노래 배우기. 약간 여기서 직접 경험을 하자 했으면 약간 그런 게 나와야지. 노래를 배워서 전국을 돌면서 버스킹으로 번 돈으로 전국 일주를 했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하다못해 뭐 버스킹을 해서 약간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온화하고 선을 넘지 않는 그냥 바른 사람? 본인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게 살짝 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뒤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좋게 해석한다면 바르고 선을 넘어보지 않은 그냥 그런 소년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어 배우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본어가 나올 거면 그냥 돈을 가지지 않고 일본에 넘어가서 그냥 일본말 배워가면서 거기서 돈 벌어가면서 했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 약간 노래로 전국을 돌면서 뭐 돈을 벌어봤다거나 일본에 가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라는 한마디 하나 배워가지고 했다거나 뭐 그런 거면 뭐 모르겠는데 약간 아쉬움. 그냥 어쩌면 상철님이 그만큼 순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휘둘리지 말고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하자. 그렇죠. 이념적인 건 휘둘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마리 동물 의료센터 그런 데 계시군요. 그리고 밴드 활동. 밴드에서는 기타를 치셨군요. 베이스 기타인가요? 무슨 야생이에요. 베이스인가요? 그래도 이런 경험도 하고 어쩌면 대단한 경험을 했는데 자기소개니까 그냥 겸손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앞으로 봐야 돼. 실제로는 더 극적이고 정말 인생에서 어떤 직접 경험을 많이 했는데 자기소개 때 막 구구절절 늘어놓자니 좀 짜치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건 그간의 직접 경험들을 토대로 건강한 정신과 단단한 내면. 이게 건강한 정신과 단단한 내면. 그러니까 단단한 내면은 성실함, 건강한 정신은 이 사람의 선하고 성실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어떤 건강한 정신과 단단한 내면을 만들 정도의 직접 경험인가 싶기는 해. 그치. 근데 뭐 대동물 수의사라는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직접 경험이죠.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정신적인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 근데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면은 그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자기 일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나대는 성격도 아니고 사람이랑 대화할 때 리액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인생에서 막 한 대단한 경험을 하고 막 거칠게 살아야 또 단단해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무난하게 살면서 그냥 성실하게 할 일을 하면서 살아온 그거 괜찮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좋지. 속꼬리에 안 맞아봤으면 그래요? 약간 속꼬리를 생각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흐느적거릴 것 같아. 뭐 맞아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소가 꼬리로 이렇게 파리를 쫓는잖아요. 속꼬리로 아플 수 있겠네. 그래서 외적인 이상형은 뽀뽀할 수 있다라는 커트라인 그 위. 그렇군요. 채찍이 최초로 인류가 돌파한 인류의 무기 중에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무기라던데? 그게 이렇게 돌려갖고 순간적으로 때릴 때 그게 음속을 더 넘는데 그래서 팡 소리가 나는데 채찍 달인들이 하는 거 보면 채찍을 할 때 공기 터지는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팡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모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게 뭐 저렇게 뽀뽀니 뭐니 하면서 기준을 자꾸 난 안정하고 그냥 그거에서 아예 그냥 초연하길 바라는 거지. 그 위는 얼마나 더 예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외모는 더 이쁘면 더 좋긴 하지만 더 이쁘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지는 않죠. 더 이쁘면 설렐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 나를 설레게 하는 것과 내가 이 사람을 사귀는 거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나랑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 뭐 상철님은 검소하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했었으니까 방향이 똑같을 필요 없고 생각이 같을 필요도 없지만 한 발짝씩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장기자랑은 평생 지낼 사람이 정해지면 평생 그분한테 보이겠다. 근데 뒤에서 보니까 술 먹고 뭐 장기자랑 하나 모창 하는 것 같은데 성대모사 하는 것 같은데 그
그 외국인 흑인 분 가수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 김범수 흉내내는 그 가수 그렉인가? 그분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뭔가 아무튼 그래서 누굴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소고기 먹어요? 먹어.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라는 거 이제 연상만 아니면. 근데 이번에 연상이 있는데, 그쵸? 옥수님부터 일단 2살 연상이고, 그래서 동갑까지는 괜찮냐? 영자님이 90인가?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다고. 연인과 싸우면 어떻게 푸냐라는 말에 결혼이라면 밑바닥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근데 이게 뭐 10년 사귄 사람의 노하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화로 조율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뭐 상철님은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공격적이거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해심도 있고 배려하는 성격이니까. 근데 이제 속내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밑바닥까지 보여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과연 밑바닥을 잘 드러내는 사람일까? 또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뭔지 봐야겠죠. 데이트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상철은 또 다른 모습일 테니까 그런 거는 또 그때 보도록 하자고요. 자녀 계획은 그건 뭐 2명 이상 낳고 싶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래서 자녀가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더 정서적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현숙님도 2명 이상을 희망하고 있고 이렇게 남자 출연자들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났고요.